네,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34번째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EJ 마지막 방송이라고요? 예. 마이크를 저 멀리 두고 오랜만에 소리 크게 해주셨네요. 네. 목소리로 승부한다 이건가요? 뭐 니는 아쉬울 거 없잖아요. 네. 아니, 굉장히 아쉽죠. EJ를 정말 방들이 이제 한 번도 출연 안 했네. 제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듣는데 그 창석이는 출연했는데. 아니 이런 사람을 출연시키고 급이 다르잖아. 그때는 좋을 때였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인데 게스트가 있나요? 어떻게 3명이서? 없어요. 3명이서 그냥 해요. 굉장히 실망한 그 짜증나는 그런 표정인데. 아니 뭐 짜증 날 거 없어. 한 30분 동안 3명이서 30분? 30분 하면 되지 뭐. 좀 많이 할 줄 알고. 뭘 뭐 할 필요 있나? 따로 그냥 뭐 주제 같은 거 없이 없어. 그냥. 이역사하고 세작 쳐 울고. 아, 나 미치겠다. 그럼 되지 뭐. 한 10분 쳐 울고.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작 형님이 페이스북으로 다음 주 EJ 마지막 방송 주제는 굿바이 EJ.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꾸릴까? 분명히 대본은 안 나올 테고. 그럼 이 작가님이 뭘 유도할까? 아, 두 사람이 울겠구나. 철저히 시나리오가 있다. 시나리오는 뭐 그냥 툭 건드리면 툭 나와. 쟤들은 지금도 맨날 울어. 그 두 분은 이제 앞으로 향후 행복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죠. 둘이 알아서 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건지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는 굉장히 습자지 한 장 차이. 내가 뭐 5년간 이끌어줬으면 됐잖아. 아까 말했죠. 1인 지배 체제. 후계 구도가 없어요. 5년 동안 내가 나눌 줄도 알아야죠. 야 5년 동안 노력봉사에서 다 나눴잖아. 야, 노력봉사 오랜만에 듣네. 어디 뭐 나무 심으러 갑니까? 환경봉사, 야. 노력봉사. 봐, 5년 내가 5년 내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도서관 가서 자료 조사해와. 대본 쓴다고 하루 날려. 녹음한다고 하루 날려. 편집한다고 하루 날려. 내가 혼자 지금 얼마나 개빡쳤는데. 두 분도 자료조사 했잖아요. 안 했어. 킬드 불가. 뭐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안 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잘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목요일에는 이제 안가를 오셔도 딱히 아예 그럼 영업을 안 하나요? 목요일 날요? 하죠. 왜 안 해요? 아마 다음 주 미어 터지겠네요. 목요일 날, 네, 요즘에 계속 미어터져 안 가, 목요일 날. 아마 그 서울시당 팟캐스트가 지금 금요일 날 하는데 목요일로 옮길 것 같아요. 옮기고 금요일 날은 글쎄 뭔가 또 조만간에 내가 또 뭐 한 개 만들어야지. 빵빵 터지는 팟캐스트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팟캐스트에서 이 작가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시고. 연예인 걱정이랑 똑같다. 그렇죠. 형 걱정은 별로 안 해요. 네 걱정이나 해. 알겠습니다. 네. 한번 주제 토크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주제. 이 작가님이 제일 싫어하는 주제를 뽑았습니다. 대선 후보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대선 후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 이야기라는 걸 싫은 거죠. 대선 후보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이거 사실은 네. 신 PD의 고단수지. 매기려고. 신 PD가 늘 하고 싶은 말을 지가 못하니까 마이크 앞에 못 앉잖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야. 요건 내가 얻어먹고. 아, 그렇죠. 여러분 저 지금까지 다 대본에 써있는 대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키는 대로 했다. 네, 우리 탈북자 같이 생기신 신PD님께서. 왜 또 탈북자야? 아니, 아까 라이브 방송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 방송하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신PD님 이렇게 제가 카메라로 비추니까 탈북자인 줄 알았다고. 빛을 골아가지고 탈북자처럼 생겼어. 아,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요즘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나 봐요. 스트레스 안 받아도 항상 말라 계셨어요. 아니 그래도 팩트 있을 때보다는 지금 엄청 나아졌지. 팩트 얼굴은 있을 때는 맨날 울었어. 여기서 웃고 있잖아. 아유. 아니, 근데 팩트TV는 아직 잘 돌아가고 있나요? 전 잘 모르죠. 어떻게. 지난주에 우연하게 팩트TV 직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병철님이랑? 예. 오. 돌아가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 팩트TV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그 무슨 펀드 이런 거 한 건 어떻게 됐어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펀드 어떻게 된지 내가 모르니까 말을 아껴야 되는 거고. 어쨌든 돌아가고 있다. 빈필이 여기 와서 사이판도 가고 얼마나 좋아. 출세하셨네요. 그럼 출세했지. 팩트TV에서 그냥 사이코 소리만 들었는데 사이판 여행도 가고. 명절 보너스 툭툭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 이야, 그렇습니다. 다들 저 안가에 취직해요 다. 씨.
아니 아까 라이브 방송으로 또 어떤 분이 다음 주부터 백수 되는데 안가에 취직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안가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18차 면접까지 가야 되나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18차 면접. 저하고 18번 술을 마셔야 됩니다. 18일 연속으로. 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신 있는 분들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남자는 안 됩니다, 참고로. 지원율이 급감하겠네요. 남자 직원은 꽉 찼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분들이 됐네요. 졸제 밖에 있는 분들은. 저것들 자르고 싶어도 내가 못 자르. 네,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열렸던 안희정의 직문즉답 행사를 통해서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연정 발언 이후에 또다시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MB와 박근혜도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서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뭐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이게 반어법. 아니, 풀 영상을 들으면요.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를 조롱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라는 얘기에 이제 현장에서는 뭐 이제 와 웃고 뭐 그러기도 그렇지.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어법적이었는 건데 현장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뭐 이제 비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 MB와 박근혜를 그런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진위를 의심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뭐 문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조사도 나오고 있잖아. 네네. 그러다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선의로 했든 뭐 악의로 했든. 근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였나? 네. 그분께서는 이제 좀 안 좋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전에 한번 썼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페이스북 내린 거를 뭐 또 다시 끄집어내서 아니, 올라오고. 네가 대답 안 한다고 자꾸 나한테 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대통령의 사회에서 본인이 그런 얘기는 본인이 느꼈으면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거야 뭐.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진심과 워딩은 일치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농담을 안 던지던 사람이 하면은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아니, 있고 봐요. 또 지지율도 높고 이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뭐 한마디 했다가 하면 거기 해석본이 막 주룩 달리잖아. 그렇죠. 김경수 의원이 사실 그 말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해석할 필요도 없어. 근데 왜 해석본이 달리겠어? 그 워딩을 이용한 사람도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표가 1위를 계속 갔기 때문에 공격하려고 다른 정당에서 혹은 언론에서 공격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서 계속 뭐 해석본이 어떻게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안희정 지사도 지지율이 지금 만약에 한 3% 4% 되면 이런 일이 없지요. 이 이야기 자체가 조명이 안 돼요. 안 되지요. 네. 이게 뭐 언론의 기사거리가 돼요? 근데 올라오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억울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유명세다. 혹은 뭐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또 뭐 품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또 우리 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턱대고 씨발 안희정 이런 얘기를 했어? 기사만 보고 이러지 말고 그쵸. 또 실제 어쨌든 그런 우리 팀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분들도 보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또 문재인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자꾸 이제 뭐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게 지지율이 그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 작가님이 예상한 대로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 20% 벽을 돌파를. 내가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이 상승은 뭐 어디까지 이어질 거예요? 계속 가요 앞으로. 쭉 가요. 30% 40%? 아니 근데 그건 아니죠. 30, 40 하면 100이 넘어가. 그건 아니고 당분 계속 오를 거예요. 새누리당에서 특출난 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올라간다. 그 흔히 말하는 갈 곳 잃은 중도와 보수가 그거지.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보수에서 굵직한 후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상해요. 유승민, 남경필 안 올라가잖아. 뭔 짓을 해도 안 올라오고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결정을 안 해주고 있어야지.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안 몰려. 그렇죠. 애매하죠. 그래서 안희정한테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자 대결 구도에서는 안희정 후보가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민주당 후보 누굴 넣어도 이제 3자 구도는 이긴다고 나오는데 그 문재인 대표 3자 구도 그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3자 대결에서는 문재인 대표 47.6 문재인 황교안 안철수 3자 대결은 문재인 대표가 49.4 근데 요게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3자 대결 때는 55.3이다. 그리고 안희정 황교안 안철수 3자 대결은 51.4 그래서 3자 대결은 뭐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문 대표보다 안 지사가 3자 대결하면 더 유리하다는 거잖아. 더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런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거야.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골수 야당들은
당연히 그냥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새누리보다는 1번 찍을 거 아니야. 그렇죠. 민주당 찍을 거 아니야. 그런데 문재인 개인을 좋아하는 사람, 안희정 개인을 사람 보면 안희정은 중도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그 사람보다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 네. 그래서 더 많이 나온다 이건데 지금의 여론조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사실 큰 의미. 가상 대결은 어디까지나 가상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여론조사 맞은 적 있어요? 지난 총선만 보더라도 뭐 미국에서 맞췄어? 영국에서 맞췄어? 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경선단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벌써 4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만 엄청나게 몰려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네, 그래서 접수 가능한 번호를 하나를 더 늘렸다고. 네, 이렇게 되면요. 뭐 역선택 갖고 얘기하는데 역선택 일어날 수가 없어요. 200만, 300만이 투표하는데 어떻게 역선택이 일어납니까? 역선택이 200만, 300만이 들어와야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 돼. 그리고 역선택은 동서양을 막느라고 그 국민경선하면 늘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역선택으로 이게 뒤바뀐 적이 없어요. 미국에 50개 주지. 네. 한 27개 51개 주. 네. 51개 주. 한 27개 주가 우리랑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 맨날 그래서 역선택 문제가 나와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니까. 이건 연구도 많이 돼. 역선택은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나는 지금 뭐 문 대표, 특히 문 대표 지지자들 있잖아. 또 그 이론을 받침하는 뭐 누구누구 모 교수 같은 분들. 역선택 문제라고 막 떠들잖아. 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시간에 그냥 차라리 우리 저 투표 많이 하러 오세요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뭐 일종의 경각심을 가지자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뭐 한쪽에서는 뭐 일베 애들이 단체로 몰려와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막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뭐 한 30만 명 참여하면 또 몰라. 그렇죠. 에? 그런데 200만, 300만 참여하는데 어떻게 역선택으로서 결과가 뒤집어집니까? 그리고 이 사람 여기 오면 민주당에다가 자기 주소, 전화번호 다 줘야 되잖아. 맞아요. 저도 오늘 신청했는데 신청했어요. 뭐 주민등록번호랑 다 인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개인정보를 다 줘? 집 주소까지 썼습니다. 그럼 민주당은요. 이번에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요즘은 빅데이터 사회 아니야? 이거 가지고 나중에 써먹을 게 엄청나게 많아. 이 주민번호,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 집 주소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오바마의 무브원이 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경선할 때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이명박 정동 붙었을 때 들어온 사람들, 2012년에 또 경선할 때 들어온 사람들, 네. 그거 다 없애버렸거든 멍청하게. 잊어버렸다고 지랄하고 병신 같은 것들이. 이번엔 잘 관리해야죠.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쉽게 이 사람들 자기 주민번호까지 주면서 못 온다 시식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식당에 막 쳐들어가고 편의점 가고 이상한 한 할배들. 네. 그 할배들이 그냥 전화 걸어서 혹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보니까 제가 보면서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이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게 ARS 번호를 눌러서 통화를 하면은 보이는 ARS로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하는데 그거를 보이는 ARS가 이제 문자로 와가지고 접속해서 들어갔을 때도 전화를 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전화를 끊어가지고 계속 안 되는 거야. 보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전화를 끊지 말고 화면을 보라 뭐 안내가 나오던데 어쨌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그러니까 그냥 빨리 참여하시면 돼요. 참여하셔서 그리고 이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그럼 바랍니다. 또 역선택 힘든 게 대리 접수가 불가능하잖아. 맞아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뭐 한 명이 여러 개 할 수도 없는 없어요. 거고. 그러니까 핸드폰 인증도 해야 되기 마시고. 때문에 네, 핸드폰 번호 마시고. 인증도 해야 돼서 저도 역선택을 많이 별로 참여하면 돼요. 걱정을 하진 않고 심지어 근데 그 역선택을 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밴드에서 이제 또 감론락이 나오는 거죠. 문재인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희정을 찍어야 된다 했는데 누가 갑자기 안희정이 빨갱이다 또 올려가지고 안희정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싸운대요. 누구를 역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역선택하러 들어온 사람도 있긴 있겠지. 있긴 있어요. 영향은 안 미치는 거고. 10만 명이 들어왔고 20만 명이 들어왔고 대세를 좌우할 수는 없다. 뭐, 대세 절대 좌우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거 막 올리잖아. 박사모 같은데 올려갖고 우리가 선택하자고. 네. 그게 당연히 캡처돼갖고 퍼지라는 거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캡처해서 막 그런 거 하냐. 이것도 이간질이에요. 니네끼리 싸우란 거야. 그래서 상처내라는 거지. 어쨌든 우리는 스크래치 내는 그냥 거지. 마이웨이를 가면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정말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주위에 좀 선거인단 같이 하자. 그래서 동참을 좀 얘기를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 200만 명이라 그러면 전체 그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5%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결정 나면 그게 민심하고 똑같이 간다니까 뭐라고. 민심과 당내 경선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1등한 사람을 뽑아야겠네. 그건 뭐 누가 1등 할지 모르지. 너 1등 할 줄 아는 누군지 알아요? 아니 모르죠. 문재인이죠. 그래도 뭐 어차피 안 알아줘. 아니 알아주길 바라지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넌 그래도 요거도 먹어. 그냥 이럴 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래. 최선이에요. 그래서 말할 겁니다. 뭐 말해봤자 뭐 난 뼛속까지 친문이라 그래도 요거도 먹게 돼 있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네. 마음이 아픕니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광고가 있었습니다. 피플에셋 코리아 보험. 네, 신규 광고가 있으면 항상 우리 신 PD님이 기분이 좋아요. 네, 보험 광고인데요. 운전자 보험 전문 대리점 피플에셋 코리아 보험입니다. 뭐 매년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싸고 더 좋게 조건 이렇게 비교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자 보험은 사실 우리가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올해 가입자부터는 이제 지급 방법도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분, 쇼핑에서 10,000원대 기본형으로 홈쇼핑 같은 데서 가입을 하신 분,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지 오래되신 분, 또 일부 환급을 이유로 과한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운전자 보험 전문 대리점 피플에셋 코리아로 연락을 해보시면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1670-3617 1670-3617번입니다. 그리고 이 피플에셋 코리아를 통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이 작가의 책을 증정을 해드리는 그런 훌륭한 이벤트가 회사네.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벤트가 되나요? 이벤트를 뭔가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냥 뭔가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혹시 본인이 투잡하는 건 아니죠? 네. 이제도 끝났겠다. 근데 피플 뭐. 이거 운전자 보험 그 돈이 그렇게 비싸지 단가가 비싸지 않을 텐데 이거 하면서 제 책을 선물로 주면은 이분들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왕의 서재에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찍히는군요. 요새 왕에서 힘들어. 그 외자 송인서적 붙어나가지고. 요즘 그 출판업계 송인서적 부족 때문에 진짜 큰 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손혜원 의원이 그 긴급 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사 특히 중소업자들 송인서적 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네, 맞죠. 예를 들면 5천만 원만 물렸다 생각해봐. 얼마, 뭐 말도 못하는 거지. 이런 피플에셋 코리아 보험 같은 데서 많이 도와주셔야겠네요. 네, 그럼요. 네, 운전자 보험 필요하신 분들 연락하셔서 한번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도 들고 이 작가 책도 받고. 네. 왕의 서재도 살리고. 그렇습니다. 네. 1670-361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석삼조. 네. 네, 알 다음 먹고, 알 주제로 먹고. 그만하세요 이제. 마당 쓸고 돈 주고. 책 팔아준다고 하니까 아주 신이 나셨어. 세장 털고 알 먹고. 김정남 피살 사건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만하세요. 알았어. 네, 지난주에 김정일의 장남이죠.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완전히 정확한 사인은 예, 몰라요. 밝혀지지 않고 있죠. 북한은 심장마비라 자연사라는데. 얼굴에 독극물을 맞았는데 자연사. 심장마비 너무 깜짝 놀라요. 빠르게 노화를 만드는 거가. 아니 근데 그 CCTV를 보니까 이렇게 독극물을 맞고 혼자서 막 걸어가던데요? 한참 있다가. 근데 1차 부검에서는 일단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이게 신종 물질일 수도 있어. 북한이 개발한.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근데 이게 다 들키는 게 좀 허술하지 않아요? 완전 허술하지. 기본적으로 CCTV가 있는 곳에서 범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허술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들이 북한 공작원들이 일부러 얘네들을 보고 걸리라고 한 게 아닐까. 왜요? 니네가 덮어써라. 우리가 하지 이런 않았다? 베트남 그렇지. 사람들을. 우리 북한이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공작을 받은 것 같지 않은 여성들이잖아. 그 인도네시아 여성이랑 베트남 여성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 짓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보면 그 일 처리로 난 뒤에는 어설픈데 어설픈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순간은 어떻게 굉장히 좀 전문 같아. 민첩하게. 2초만 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딱 하고 쓰러뜨리고 나서 바로 그냥 두 사람이 깍깍 흩어져 버렸거든. 그리고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연습을 많이 했겠다. 전문적으로 공작 그 훈련은 안 받았지만
얘들한테 연습은 많이 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이따만한 뭐 고민형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그거 봤을 때는 나 좀 찍어줘 하는 거거든, CCTV에다가. 어? 아니 만세 부르면서. 그리고 혹시나 나를 LOL 놓칠까봐. 이것도 나 좀 찍어줘 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좀 당한 게 아닐까, 공작원들한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 이제 북한 애들은 그거 지켜봤잖아요? 네. 지켜보고 바로 화장실 가서 바로, 옷 갈아입고 튀었잖아. 북한으로 입국이 된 게 확인이 됐죠. 그것도 이상해. 근데 한 명 그 말레이시아 사는 또 IT 기업 다닌다. 걔도 잡혔으니까 이것도 멍청한 것들이 저한테 여러모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좀 있어요. 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도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술하네요. 그렇죠, 허술하죠.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뉴스만 틀면 왜 이 얘기가 짜증나게. 저도 신문 보는데 그 일간지 전부 다 일면 이거 얘기로 도배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게 뭐 김정남 피살의 배후가 북한이 확실하다, 뭐 반인륜적인 범죄다, 테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배후가 북한인 게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지 않나요? 아닌데 뭐 하여튼 뭐 국정원 보고하는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건데 근데 뭐 북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이 그런 건 맞는데.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국적이 다들 이제 북한 국적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게 이제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테러 집단 뭐 몰랐어? 북한이 테러 집단인 거?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알았나? 뭐 어쩌라고 그래서 왜 씨발 방송 때마다 이걸 틀어주고 난리야. 결국은 이거 자꾸 안보 장악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 보수 직결하려고 그러는 작태잖아. 어? 근데 김정남 죽은 거랑 안보랑 뭔 상관인데? 아, 그렇죠. 참나, 씨. 김정남이 엄청난 인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고. 네. 이 사람 결국 어쨌든 김정은 체제가 옹립된 이후에 도망다니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들어가서 계속해서 죽인다고 협박받아가지고 동생한테 충성맹세 편지까지 쓴 사람 아니야. 그래서 죽은 거 뭐 어쩌라고 우리가 뭐 그래서 왜. 본인들을 지켜달라고 뭐 편지도 보내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김정남이 와 있는데 북한이 와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건 또 그쵸.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 국정원은 뭐 했고 경찰은 뭐 했고 그렇죠. 안보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제3국이라는 일을 왜 우리가 씨발 이 자꾸 안보 얘기를 자꾸 주사받아서 있어야 돼?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 굉장히 민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걸로 일면을 할애하는 것도 웃기지만 계속해서 끄집어 가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일면이 아니고 1, 2, 3, 4, 5면가 있어. 9시 뉴스 갔을 때 10분 내내 이것만 해. 비운의 왕자. 미치겠다 진짜. 거기다가 스페셜 방송까지 차하고 잡아놨어. 아니 근데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관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북한 석탄 수입을 이제 중국이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김정남 피살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정남 패밀리를 중국에서 보호했잖아요. 예, 중국에서 또 이런 암살 시도도 했었다고. 근데 중국에서 못해요. 예. 뒤질라고 중국한테? 중국에서 못하고 결국은 그래서 말레이시아 갔을 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령, 홍콩, 마카오 이런 데서 못해. 못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한 건데 중국은 그러면 김정남을 왜 보호했냐? 아니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수도 있잖아. 내부에서 뭐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바라는 거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북한이 급속도로 만약에 무너졌다. 네. 그럼 우리하고 통일될 것 같아? 중국하고 돼. 북한은 중국에 넘어가. 그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녀. 남한보다는 중국이라고. 더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랬을 때를 대비하면 누군가 지도자를 옹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김정남이야. 그래서 보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도 알고 있거든. 김정남을 중국에서 보호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없죠. 네. 네. 나는 우리 언론은 지금 다 좀 답답한 게 지금 계속해서 뭐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은 발로 뛰지도 않고 능력도 없어. 이번에 그 김정남 그 암살 당하는 모습 CCTV 공개한 거 일본 언론에서 공개한 거야. 일본 언론에서. 대한민국 언론 뭐 했나? 어?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고 우리랑 밀접하면 우리 언론에 가고 따야지. 그걸 일본 언론한테 낼름 줘? 멍청한 것들. 그리고 김정남 인터뷰한 거 지금까지 이메일 인터뷰하고 직접 인터뷰 다 일본 사람들이야. 한 번 있었잖아요. MBC. 능력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아직도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언론의 속보 경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깊이 있는 언론이 아니라 그냥 먼저 하나 때려서 그냥 몇 줄짜리를 먼저 보도해야 된다는 강박 그런 것들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CCTV 그 공개된 거 그거 일본 방송국 허락 안 받고 쓰면 안 돼. 종편님 다 쓰고 잡아놨지 그거. 미친놈 한 쿵쿵 하면 다쳐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들 기본도 안 돼 있어 기본도.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이번 일로 그럼 좀 틀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두 분? 근데 저는 약간의 어떤 마찰은 있겠지만 이걸 계기로 완전히 틀어진다고 볼 수 없죠. 중국도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도 중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불만은 있지만 그러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김정남 피살 사건을 약간 대선 국면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부의 움직임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걸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이용하기가 참 애매해요. 네.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거나 핵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안보 불안으로 할 수 있는데 김정남 죽인 걸 우리나라가 못 막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애매한 거고 그래서 조금 뭐 그리고 또 제3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걸로 어떻게 이용하기는 참 애매한.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후로 북풍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증명됐어.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만약에 뭐 휴전선에서 옛날처럼 또 총 한 방 쏴고 이따오지 벌어라도 별로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봅니다. 국민들이 현명해졌고 똑똑해졌어요. 이제 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 그럼요. 96년 때만 해도 그때는 뭐 지금처럼 IT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잘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 휴전선에서 왔다 갔다만 해도 선거가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그때랑 달라요. 네, 이어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앞서 이제 뭐 삼성 공채 얘기에 대해서 잠깐 공채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뭐 이걸 또 어떻게 보면은 갑질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엔 정말 갑질이 만연한 그런 나라가 아닐까 싶은 게 심각한 갑질 행태가 몇 가지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금복주. 금복주 저번에 문제가 됐던 회사 아니야? 아, 금복주가 이 하청업체에 떡값을 요구하는 또 갑질을 벌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떡값? 네. 떡값, 그 떡값. 명절 떡값이요. 예. 자, 죄송합니다. 네, 이상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금복주의 임직원이 홍보 대행사로부터 3년 동안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이건 거의 갈취를 한 거죠. 예. 네, 갈취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연봉값입니다. 네. 그리고 2013년에는 10년 동안 하청하면서 인사 한 번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300만 원을 떡값으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이네, 떡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그 이후에 설이랑 추석에 각각 500만 원씩. 그 다음에는 수주받은 매출액의 5%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녹취록이 지금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1년 거래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고맙다고 눈물을 흘려도 모자를 판국에 왜 떡값을 안 갖고 오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제발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덤벼라 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여자라서 눈치가 없냐. 하청업체 주제에 지랄한다. 라고. 그래서 이제 홍보대행사 대표가 이제 금복주 감사팀에 고발을 했는데 금복주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직원 한 명의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해당 직원은 회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고 모든 걸 나한테 다 덮어씌웠다. 보통 이렇게. 개인의 일탈로 끝내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떡값을 상납했던 그 회사랑은 거래를 끊어버렸네 금복주가. 네. 뭐 쓰레기들이 그만. 이거는 거의 약간 양아치. 그러니까.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을.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누리꾼들의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오 부위원장은 이 금복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복주가 전에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한 것 같은데 창사 이래 60년 동안 결혼한 여성은 사표 내고 퇴사시켜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짓거리를. 정신을 못 차렸네요. 그러니까 사내 분위기 자체가 썩은 거예요. 참나. 이거 사실은 TK에서 나오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금복주 참소주라고 있습니다. 네. 대구 맞아, 공무원 대구. 회사. 맛있어 참소주. 도수가 높잖아요. 아니 난 낮아요. 많이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30도짜리 아니요. 있었는데. 상당히 낮아요. 낮은데 TK에서 한번 정신 좀 차리게 불매운동을 해야겠네. 왜냐면 거의 한 90% 이상이 TK에서 팔거든. 이거 안 하면은 이거 문제가 좀 정신을 좀 차리게 만들어줘야. 그러네요. 이게 갑질도 그냥 갑질이 아니고 슈퍼 갑질이구만. 네. 아니 무슨 떡값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 근데 금복주가 이게 터져서 그렇지 금복주만 이럴까요? 다른 주류업체도 비슷하다. 아니 다른 주류업체가 아니고 대기업에서 많은 대기업에서 이렇게 해요. 하청업체 쥐어짜기. 몇 년 전에 남양유업 또 밀어내기 사태 같은 걸 거의 보면은 이런 비슷한 거잖아. 거의 똑같은 거죠. 야, 그러니까 얘 말처럼 니네는 나 때문에 돈 벌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돈 줘야지 이거잖아. 왜? 아니 그냥 홍보업체니까 다른 업체를 갈아치우면 되니까. 그러면서 로비 받으면서 더 큰데 또 해주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꼭 여기만
그런 건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썩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대통령부터 최순실하고 쿵짝해갖고 저지랄 떨고 삼성도 한국의 제일 큰 기업이라는 삼성도 저지랄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큰 힘든 거죠. 도둑 작은 도둑 되는 거야. 응? 봐요. 최순실이 만든 회사에서 최순실가 다 해쳐먹고 그 밑에 고영태 이런 애들도 또 지들끼리 또 해쳐먹으려고 지랄했잖아. 뭐야 이게. 그런 것만 보고 배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우리 안가는 진짜 훌륭한 CEO를 줬어. 갑자기 이런 사장이 어디 있어? 갑자기 그 얘기가 그쪽으로 언제나 와요. 기승전 자기잖아. 네. 정말 훌륭한 사람 줬어요. 네. 네, 금복주 말고 다른 기업 얘기를 또 좀 해볼게요. 현대 BNG 스틸이라는 회사에서 비서를 채용하는 과정에 갑자기 자격 요건에 만돌린이라는 악기 연주와 교육이 가능한 자라는 조항을 갑자기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만돌린이 뭐예요, 근데? 저 만돌린도 거의 처음 이게 들어봤어요. 뭐 진짜. 악기라고 하는데 기타 같은 건가? 약간 그런 건 것 같아요. 어쨌든 현악기 손으로 뒹구는. 근데 채용 전형 진행 중에 회사 임원이 갑자기 취미로 만돌린을 배우더니 갑자기 이거를 자격 요건으로 추가를 했대요. 미친놈들이구만.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최종 면접 응시자에게 만돌린을 연주할 수 있냐라는 질문까지 하고 이후에 2명의 지원자가 추가가 되면서 추가 지원자 중에 1명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 만돌린 연주자는 뭐 가산점 우대합니다. 뭐 이랬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근데 중간에 했잖아. 네. 그럼 그 전에 지원한 사람들 뭐가 되냐? 아 정말 정신 나간 새끼들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이거 만약에 창석이가 회사 차리면 오창석 CEO께서는 야한 얘기를 좋아하니까 비서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색드립을 색드립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비서. 그거랑 똑같은 거지. 단 드립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어쨌든 이 뭔가 지금 눈빛이 밝아졌어요. 안가 채용에 우리도 새로운 그런 사람 그런 게. 채용해야겠다 이런 건가? 좋은 방법인데? 근데 어쨌든 최종 면접을 하고 나서 추가로 했는데 추가 2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그 추가된 사람 중에 1명이 합격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만돌린 문제였던 가능한 거죠? 사람이겠네. 그렇죠. 만돌린 레슨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비서로 뽑혔는데 만돌린 연주해서 레슨하면 문제는 없나요? 안 되죠. 비서를 뽑아서 비서만 시켜야지. 그러니까요. 회사 자체가 비서를 도대체 왜 뽑는 거예요? 만돌린 선생을 고용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근무 시간 이외 제외하고 또 만돌린 강습비는 따로 이게 회장이 따로 주고 이러면 상관없죠. 근데 뭐 근무 시간에 만돌린 좀 가르쳐줘 했다든가 혹은 그 근무 태만이죠. 직무유기. 월급을 거기 포함시켜줬다고 하면 이건 배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좀 그냥 막 돌려도 되나 보네요. 임원이 이따위로 해서 악기나 배우고 있는데 회사가 돌아간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대한민국의 썩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위에서 어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아랫사람이 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힘들잖아요. 이놈의 땅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자, 봐요. 최고위 공무원들이 국민이 세금을 줘갖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뭐라 하는 잘못된 지시를 하는데 노를 안 하잖아. 그런데 밑에는 뭐 사기원 너무나 당연하지. 당연히 노지. 자, 미국 보십시오. 대통령이 당선자. 이제 대통령 처음 시작하잖아. 네. 트럼프가 정말 제일 힘 있을 때 아니야. 네. 그런데도 법원에서 노 하잖아. 공무원들이 노 하잖아. 이민자 이런 거 행정명령으로 하는데 노 하잖아. 저 나라를 우리가 욕해도 위대한 나라야, 저 나라는. 너무나 그 당연한 거지. 우리는 못하고 있어, 그거를. 어느 정도 양심이 살아있는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CNN 기자. 트럼프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지난 4년간 볼 수 없었던 언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 안 하다가 이번에 대통령 탄핵되고 두 번째 담화할 때 저기 질문이 이 뭐야? 아니 그 전에 대통령 힘 좋을 때는 순번도 정해줬는데 그거 앞에서 쇼해놓고는 쌤 쇼해놓고는 아유 인간들아. 또 다른 갑질 하나 더 소개를 해보도록 또 있어? 하겠습니다. 네, 또 있어. 너무 많아요. 곳곳에 이번 안 썩은 데가 갑질은 없어. 대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갑질입니다. 이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졸업 후에 취업을 미끼로 대학교 같은 과 동기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성추행하고 노예처럼 부린 대학생이 이번에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15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졸업 후에 사실 취업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피해자가 계속 이 친구의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할 생각이었겠죠. 근데 이 가해자가 너 우리 아빠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면은 나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심리적인 복종 관계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가학행위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너 넉넉하게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18차례 동안 상습 폭행을 하고 성추행까지 성기를 꼬집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성기 치료받는 그런 뭐 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 타고 있다가 속옷만 입게 한 뒤에 내려서 1.5km 정도를 뛰라고 시키기도 하고 이거는 뭔가요? 뭐 정신 이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 근데 사실 이 피해자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쨌든 취업하기 힘들고 이런 경제적 어려운 현실에서 그런 것들을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현실. 이게 그 강요, 폭력, 협박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반발을 못 하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 이런 애랑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있나? 그냥 뭐 저 친구랑 더 이상 나도 못 본다. 이러고 그냥 뭐 다른 데 취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불공정 관계로 시작된 거잖아. 그리고 뭐 필요했겠지. 정말 내가 취업이. 이래서 한두 번 구타하고 부당한 공격을 받는 거를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이게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다 보면 그게 되나 봐요? 박근혜도 그렇게 최준실한테 끌려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뭘. 십수년의 심리적 복종 관계. 최준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7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는 4년으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4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4년 또 민사로 가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좀 받아낼 거 받아내고 위자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피해 보상을 받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얘는 뭐 완전 무슨 금수저 망나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새끼 뭐 금수저도 아니야 뭐. 아유 진짜 진정한 금수저들이 있다고 행동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졸부. 졸부들이 이런 거.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뭐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잠도 못 자게 하고 키우라고 강요를 하기도 하고. 정말 쓰레기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네. 그리고 결혼했는데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우리가 방금 생각했을 때는 그럼 헤어지거나 이혼하면 되잖아. 라고 말해도 그게 쉽지 않다니까.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학교 폭력도 바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기 힘든 거잖아요. 김주아 같은 사람 봐요. 갑자기 여대생의 로망이라 그랬고 그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맞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참고 그것도 그걸 어떻게 우리 이해해? 본인의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섞이는 거죠. 그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박누리는 어떻게 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만일 저기 뭐 결혼했는데 남편이 폭력을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가학적 당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 그런 남자랑 애초에 결혼 때려줘. 자체를 안 해요. 에이, 남자가 속일 수도 있지. 어떻게 속여? 뭐 결혼하기 전까지 조심하겠지. 그걸 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남자예요? 아니, 김주아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도 때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남자냐고. 아니죠, 당연히. 내 몸에 힘이 어디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가학적인 건 좋아하지. 과학적이지 않아요. 주먹이나 발이 아닌 다른 걸로 때릴 수가 있어. 알겠습니다. 정말 더럽네요. 근데 그 데이트 폭력이든 가정 폭력이든 맨 처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맨 처음에 끝내버려야 돼. 첫 때는. 그냥 끝내버려야 돼요. 아예 관계를. 그럼. 폭력을 한 번만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폭력을 한 번 행사하는 사람은 10번, 100번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면 할수록 강도는 세지고 횟수는 늘어나요. 그리고 또 이건 인성의 문제거든. 기본 인간성의 문제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 번만 때린다 평생에 아니야. 계속 올라오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첫 폭력할 때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 근데 뭐 와서 무릎 꿇고 빌고 뭐 선물 공사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서 네 일을 좋아해서 그랬다. 거기 넘어가는 순간 계속 폭력이 시달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갑질 대학생까지 이런다는 게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 뭐 이런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최근에 그 대구에서 그 연애하다가 그 여자친구 헤어지자고 하니까 여자친구 집에 와서 부모님 다 죽이고 예. 그 부모님 시신 앞에서 또 강간한 사람이 지금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건 사이코패스지. 그건 정말 사용을 시켜야 된다. 이제 사형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왜 우리 사회에 진짜 이런 도라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걔도 계속 나오나. 대학생이야.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런 사람들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길래, 뭘 보면서 자랐길래 그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뭐 교육도 문제겠지만 하여튼 본인 자체가 하여튼 안 그러면 진짜 맨정신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했겠지. 사실 대한민국 지금 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이 내려졌다는 건 정말 너무 인면수심에 그 혹시 그 부모님 살해하고 여자친구도 살해했나요? 아니요 여자친구를 부모님 시신 앞에서 강간하고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4층에서 뛰어내려서 신고해서 걸렸다고 합니다. 감형 안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도 사형 폐지의 입장인데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사형 진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이렇게 사형 너무 선고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사형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창석이 가만 보면 얘는 좀 진짜 꼰대 기질이 있어. 왜? 가짜 진보야 이 새끼가 뭐. 왜. 아니, 뭐 진짜 진보가 있어요?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사형제 폐지는 사실은 그 진보에서 당연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사형제 폐지를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꼰대다. 어쨌든 뭐 웃을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우리 사회에 참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재율이도 나중에 이게 갑질하면 어떡해? 재율이? 우리 아빠 돈 많다고? 아니 내가 걔한테 돈 안 줄 거기 때문에. 아니, 돈 많은 건 알 거 아니에요? 아유. 주던 돈을 끊으면 이제 그걸 채우려고 뭐 삥 뜯고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아니, 야, 뭐- 내가 우리 아빠 죽으면 내가 너 돈 좀 줄게. 우리 아빠 차 뭔지 얘도 알지? 그랬더니 자기가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면 내가 너 많이 챙겨준다고 이러면서 재율이도 안가 갑질했다고. 물려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부모가 얘기했으면 그랬겠지. 그쵸? 우리는 너 절대 그러니. 물려주겠다. 야, 난 죽을 때까지 가 싸고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기부한다. 그러면 뭐 나한테 사회 환원. 안 기대겠지. 사회 환원 취소하겠습니다. 왜요? 내 죽을 때 들고 싸들고 가기로 했어. 금 발라가지고. 황금간 꾸려서 내 와, 싸들고 그러면은 거의. 재율이가 금관 바꿀 거예요. 그때 본인의 의지가 아니, 통하지 내가 않아요. 그랬잖아. 비밀 장치 막 해놓는다고. 재율이 이거 먹어. 그냥 없어. 팔 잘리고 막. 손 대는 순간 발 잘리고 그래. 전기 통하고 막 2만 볼트 전기 막 통하고 막 이래. 이 큐브. 그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학자가 와도 못 풀 수 있는 걸로 막 띠띠띠 만들어 놓고 뭐 그거 다 할 거야. 함정 장치 만들어 놓고 다 할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데 집착하시네요. 네, 이렇게 오늘 주제 토크 또 갑질 논란까지 얘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누리과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2개 듣고 왔습니다. 행복한 반찬 이야기, 그리고 강상욱 마이엠카 광고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반찬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번에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반찬을 또 추가로 주문을 했는데, 그때 그 마카산삼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주문 취소하고 네. 그냥 보내주셨다고 네네. 그렇게 얘기를 방송을 들으셨나 봐요. 행복한 반찬 이야기 사장님이 네.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주문하신 거 보고 너무 감사해서 오 부위원장 말씀대로 저도 주문을 취소하고 반찬을 따로 더 챙겨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안 해도 싶었지만 된다고. 이 작가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하고 대신 반찬을 아주 많이 챙겨서 보내드리겠다고. 근데 예, 그럼 돼요. 정말 많이 챙겨서 보내줘. 저희 엄마가 보더니 야 이거 어떻게 다 먹니? 한 마을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보내주셨나 봐요. 아니 제가 왜 여러분한테 그런 말 드리냐면요. 뭐 우리 와이프도 사실은 그 자기가 시킬 거 있으면 우리 광고한테 시키거든.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취소시킨 데 있어. 아니, 그러면 공짜로. 다음에 또 못 시켜요 그러면. 진짜 못 시킨다니까. 맞아요. 한번 그렇게 하면 못 시켜요. 다음에. 내가 도와드리려고 우리 또 나도 도움 받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못 시키기 다음에 때문에 또 시키면 왠지 또 달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진짜 그 누리말처럼 뭐 약간 더 보태주시면 너무 많이 감사하고. 주실 필요도 없고 정말 약간만 하시면 됩니다. 약간만. 안 주셔도 감사하고 돈 너무 벌자고 많기 하는 건데 때문에. 왜 그래? 아씨, 뭐, 서로 돕는 거죠. 뭐 한 달에 뭐 100억씩 벌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100억 버시기 전까지는. 예. 네. 그래서 진짜 반찬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더라고. 반조리 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행복한 반찬 이야기라고 검색을 해주시거나 홈페이지 해피찬
happychan.co.kr 그리고 전화로는 042-322-8002로 전화를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전에 계신 네,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대전에 놀러 오면은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대전에 볼 게 없는데. 엑스포. 꿈돌이. 엑스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와, 꿈돌이 진짜 오랜만이다. 대전 역시 엑스포죠. 엑스포에 대한 추억이 정말 아주 최악의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요? 가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니요. 그럼요. 수학여행을 글로 갔어요. 근데 다 제주도 가는데 씨 대전 엑스포로 씨 아우. 학교 저기 안동. 잣 같은 학교죠. 그것도 출발을 무슨 요일 한줄 알아요? 무슨 일 했어? 일요일 날요. 아, 왜? 왜? 네? 왜요? 원래 수학여행 갔다 오면 하루 쉬잖아. 그 그렇죠. 다음 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쉬게 해줄 테니까 일요일 날 가래. 일월화수목금 그래 갔어. 공부도 시키려고 미치고 공부도 진짜 안 하는 애들 데리고. 뭐야, 이게. 일요일 날 대전 아이고. 엑스포로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네. 진짜 최악이네요. 그나마 그것도요. 고등학교였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일요일 날 저기 안동에서 대전 출발했잖아요. 그때 대전 엑스포가 한참 할 때니까 차가 얼마나 막혀. 내가 버스 안에서 오줌 마려 왔을 때 진짜 야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내가 아우 그것도 또 우리 버스 뒤에 앉아가지고 또 한 잔 먹잖아. 선생님 몰래 홀짝홀짝 먹다가 오줌 보는 말하고 대전까지 차는 꽉 막혀 있고 미쳐버리냐. 맨 뒷자리 앉습니까? 맨 뒷자리 앉죠. 아, 원래 보통 이제 힘 있는 애들이. 맨 그러니까요. 뒷자리. 좀 노는 그렇죠. 친구들 원래 맨 이 작가 같은 뒷자리였는데. 형님은 맨 뒷자리에서 바로 앞자리. 힘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웃겨주는. 이진들 힘 있는 사람들 일진 웃겨주는 아니고 사람들. 이진. 제 스타일이 이래가지고 그때도 독재하고 다녔어요. 안동 알만하네요. 여기 북쪽에서 좀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주먹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 입으로 싸우는 싸우기 거. 아, 일요일에 갔으면 진짜 재미없었겠다. 사실 수학여행 가면 또 로망이 옆 합격 만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것도 전혀 없었겠네요. 일요일에 갔으면은. 진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월요일이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인 가요일 날 수피아 여고 애들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거 어디 있는 학교예요? 뭐 전라도에 있은가 할 때 있어요. 어. 꽤 오래된 학교에 하여튼 수피아 여고 애들을 만나서 전화번호를 또 따고 또 아니 근데 그럴 땐 뭐 핸드폰도 없었을 때 집 직전화 따지. 직전화 따지 그걸 못 따냐? 전화해서 저 누구랑 수학여행에서 만났던 어디 누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럼 작살 나지 그 시대에. 그냥 친구랑 바꿔줘. 그래요?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 펠렌터 주고받고. 그 당시에 펠레터. 편지 편지죠. 많이 주고받았어요 우리. 펜팔 펜팔 그래가지고 그 뭐야 꽃 편지지에다가 많이 했습니다. 누구 씨 막 이렇게 써요? 씨 아니지 친구 벌써 그때 뭐 친구 다 했지. 사귀었어요? 너무 멀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편지만 주고받아도 네. 굉장히 마음이 많이 통한 그럼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뭐, 왠지 응파를 보낸 듯한 그럼. 느낌이 드네요. 또 내가 대신 써주는 애들도 많지. 진짜? 애 새끼들이 뭐 쓸 줄 모르니까. 내가 써줘. 그렇죠. 편지 글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글빨이 중요하지 편지는. 괜찮네. 네, 과거가 갑자기 생각났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학여행 94년에 갔죠. 93년. 93년에 제가 수학여행 갈 때 그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원래 그 전년도까지 다 제주도 가는 거였거든. 고등학생들은 수학여행을 기본적으로 제주도 가는 거였어요. 근데 딱 고해 할 때 YS가 제주도 가지 마라 그랬나 그래서 우리 안동 전체 고등학교 다 제주도를 못 갔어. 대통령이 제주도 가지 말라고 했던 얘기예요? 수학여행까지 뭐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뭐 너무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여상이 하나 있거든 우리 경한 여상이라고. 네. 여상 애들이 그때 막 데모했어. 인문계 쟤들은 나중에 대학교 가면 제주도 갈 수 있는데 우리 못 가냐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제주도. 그럼. 그래 진짜 걔들만 제주도 갔어요. 진짜요? 실화야 이거. 그 논리가 먹힌 거예요? 먹혔지. 역시 여러분 연대해야 합니다. 그럼 단결된 투쟁하면 목소리는 되는 거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왜 그 여상을 졸업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취업을 그래요? 대학 안 가고 다 취업하는 거였거든. 은행으로 가거나 뭐. 은행 잘 붙는 은행도 가고 뭐 이제 그런 왜 분위기였어요. 먼저 취업하면은 먼저 돈 벌어서 먼저 제주도 갈 수도 있지. 그 당시에는 네, 여행이 지금처럼 일반화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제주도 가고 비행기 탄 애들도 거의 없었어. 전교생인 중에. 그 맨날 장난쳤다고 하잖아요. 신발 벗고 타라고. 그래. 그 당시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추억이 생각나네요. 하여튼 저는 수학여행 일요일에 갔습니다. 네요. 진짜 최악이다 진짜. 듣기만 해도 최악이다. 진짜. 예. 그래 대전은 사실은 별거 없어. 우리 처갓집 대전이잖아요. 그래요? 네. 요즘 대전 많이 좋아졌던데. 동물원 볼 거 없어. 대전.
그러네요. 어쨌든 대전 놀러 가게 되면은 행복한 반찬 네. 이야기. 반찬 이야기하다가. 행복한 예. 반찬 이야기에서 성심당 빵 좋네, 성심당 오, 빵. 성심당 튀김소보로 튀김소보로. 맛있죠. 그 성심당은 대전 이외의 지역에 체인 안 내준다 하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뭐 백화점에 하나 있고 성심당이 대전역에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싶으면 대전으로 와라. 예. 맛있더라고요. 근데. 마인드가 사장 마인드가. 그 우리 사장이 미쳤어요. 거기 나오시더라고. 아, 진짜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진짜로. 그 직원들한테 복지도 잘해주고. 거의 뭐 나랑 똑같지. 거의 대전에 안 뭐야, 가네요. 그렇지. 그냥.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강사국 마이 엠카였습니다. 중고차 사실 때 허위 매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걱정 없이 깔끔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강상욱 마이 엠카. 연락처는 010-7587-2017, 010-7587-2017. 홈페이지 주소는 www.myemka.co.kr 그리고 검색창에서 마이엠카 강상욱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구입하실 때는 마이엠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박누리의 누리과정입니다. 네, 2부의 메인 코너죠. 박누리의 누리과정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증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취업이 안 되고 일자리는 없고 하니까는 뭐 당연히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더 심각한 거는 고용을 하지 않는 1인, 그러니까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지난 연말부터 한 달에 10만 명 이상씩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면에 제조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에 한 달에 10만 명 이상씩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달에는 16만 명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나홀로 자영업이 증가를 한다는 게 인건비 부담에 대한 바로 공유가 인건비죠.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몸 하나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자영업자의 20%가 한 달에 1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을 한다고 이게 해요. 총체적 난국인데요. 소위 말하는 그 좋은 직장 또 취업 안 되니까 이제 자영업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네. 또 좋은 직장이나 뭐 취업이 되신 분들도 요즘은 뭐 40대 중반만 되면 나가라 그러니까 명퇴. 이번에도 특히 은행 금융권들 대거 명퇴 바람 불었잖아요. 강원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일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50만 되면 나가. 40대 후반만 되면. 근데 요즘에요. 60세도 사실 노인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 우리 저기 제2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환갑이 넘어요. 졸업할 때 내가 환갑이 넘는다니까. 자녀. 네.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대학은 뭔 돈으로 보내나? 그렇잖아. 시집 갈 때 내가 70이야. 이승환 형 조금 있으면 환갑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그 60세만 돼도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벌어야 된다고. 그래 그분들도 전부 어떻게 취업할 데가 있나? 다 자영업으로 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 수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OECD 중에서 자영업이 제일 많은 국가 중에 우리가 4위야, 4위. 4위. 예? 근데 볼까요? 1위가 어디냐? 그리스입니다. 이미 나라가 부도를 맞은. 2위 터키, 3위 멕시코, 4위 우리야. 터키도 경제 지금 박살났죠? 그렇죠. 멕시코도 박살났지? 네. 이건 뭘 뜻합니까? 자영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반증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일할 데가 없으니까 자영업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자영업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성공을 못하니까 혼자 나홀로 작업을 하고 나홀로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 인생은 우리가 뭐 저녁에 있는 사람 말하지만 그런 게 있나요? 주말도 없어. 맞아요. 밤 늦게까지 열 몇 시간 일해야 돼. 휴일도 없어. 명절도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고 나서는 한 20%가 100만 원 못 번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뭐 취업난도 취업난이지만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근데 이분들이 뭐 딱히 뭐 그렇게 그냥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일만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인형 뽑기 방이라든지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더라. 편의점 포차. 내가 셀프로 가져다가 술 먹고 계산하고 이렇게 인건비 들지 않는 쪽으로 많이들 뛰어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식당도 요즘은 혼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막 바쁠 때 몰릴 때 있잖아.
근데 혼자 서빙하고 음식 만들고 그 테이블 치워주고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손님 많을 때는 다른 손님들 막 짜증 낸다고. 여기는 늦게 그쵸. 나오고 뭐 주문해도 막 안 되고 그러면 다음에 안 와요. 아,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지. 어? 그러니까 그러면 또 장사가 안 되고. 근데 만약에 많이 올 때를 대비해갖고 사람을 뽑아놓으면 그 또 인건비 주는 게 안 되는 거야. 그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1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힘들지만 또 이제 알바 구하는 청년들이나 또 노인분들도 그렇죠. 알바 많이 구하잖아요. 보면은 알바 천국 이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 이력서를 등록한 이용자가 전년보다 700%가 넘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사가 어렵다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뭐 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못 하거든. 뭐 퇴직금으로 뭐 한다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알바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 모든 게 악순환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은퇴하시는 세대들이 젊었을 때는 정년퇴직이 거의 인생의 끝을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몇 년 살다가 죽는다라는 그런 어떤 인생의 수명, 기대 수명이 그 당시엔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늘어났고 사실 지금 은퇴하신 60 전후반 사람들이 다 100세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이후의 삶이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도 준비를 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준비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렇게 자영업자가 폭증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있냐면 뭐 식당 혹은 뭐 프랜차이즈 뭐 그런 거잖아요. 전문성이 그렇게 많이 요하지 않는 부분들이죠. 뭐 치킨, 네. 편의점 다 안 돼. 그 여러분 저기 뭐 그 중고 주방기 세트 파는 데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거 정말 새거 같은 물건이 엄청 많거든. 그거 왜 6개월하고 1년 만에 다 망해서 오신 그런 재료들이야. 기구들. 근데 거기 갈 때 인테리어하고 뭐 막 했을 거 아니야.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퇴직금 쏟아붓고. 예. 참 많이 아프고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좀 많이 전개해야 된다고 느끼고 서울시에서 50플러스 센터라고 해서 50세 이후의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그 정년퇴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 센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미진하기도 하죠.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연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결국은 국가에서 취업 많이 되는 국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좀 주머니에 좀 쳐넣지 말고 최순실한테 갖다 쳐붙지 말고 투자하고 고용 좀 늘리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독일이나 프랑스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에? 우리나라엔 최순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아 그리고 지금 뭐 삼성 구속됐다고 뭐 공개 안 한다고. 공채 안 한다고 짓거리고 다른 기업들도 뭐 투자를 위축했다고 있다고 협박질을 하지 말고 좀 선순환 구조잖아요. 그래가지고 취업 잘 돼서 또 인건비도 많이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물건 사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당장 눈앞에만 이득만 쳐다봐가지고 말이죠. 나무밖에 못 보는 사람들인 거죠. 다 싼데 임대로 싼데 공장 옮기려고 그러고 외국인 노동자 쓰려고 그러고 말이지. 어? 비정규직으로 쓰려고 그러고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진짜 정규직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모든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제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다 얘기하셨잖아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책 봐도 딱히 새로운 내용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우리 재벌책. 네. 제 툭 까놓고 제발. 예, 툭까놓고 재벌책 많이 나오는데 재벌책. 김상조의 종횡무진 한국경제. 그거보다 100배 유익합니다. 왜 유익하냐? 제 책은 한번 잡으면 그냥 쑥 넘어가요. 근데 그건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잘 읽혀. 그래서 남는 게 없어요. 쑥 그러니까 넘어가요. 청정구역 끝까지 같은 넘어가. 책인 거죠. 그럼. 네. 재미있게 잘 들을 순 있는데 뭔가 남는 건 없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쑥 넘어간다는 건 저는 굉장히 글발이 좋은 거다. 아니요 책은 어렵게 쓰는 새끼가 제일 못 쓴 새끼야. 예? 그건 동감합니다. 예, 맞아요. 어려운 단어 막 쳐쓰가면서 제일 못 쓴 놈들이 그런 놈들이야.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옆에 있나요? 아니, 아니요. 나 책밖에 안 되는데. 난 제 책에 읽지도 않았어요.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인간들. 내 책을 읽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구하기도 힘들어요. 네, 진짜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송인서적도 내 책을 못 구합니다. 박누리 에세이집은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빨리, 그래서 한번 좀 화보 촬영을 좀 해볼까. 갈 겁니다 사이판으로. 박누리 데리고. 아니, 화보에 욕심 나면 그라비아로 가. 뭘 에세이를. 아니 에세이만 쓰면 네. 그 많은 우리 청정구의 남성 독자들이 안 살 것 같아서 중간 중간에 좀 지루하다 싶을 때 화보 한 장씩 넣어주려고. 네, 또 저 혼자 하면 또 좀 약할 것 같아서. 성민이 네, 끼워서. 좀 예쁜 친구들. 화보를 하는데 조금 헐벗는 컨셉으로. 그러면 더 떨어지자. 그래요? 예. 특장점을 살려야 되거든요.
단점을 노출시키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요. 뭐 하여튼 좀 그렇게 헐벗게 배고픈 모습으로 좀 사진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네, 언제 나올지 모르죠. 누리가 쓰질 않으니까.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박누리의 누리과정, 나홀로 자영업자의 폭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벌써 나눠봤습니다. 끝났어요? 네. 그래요. 성전구역 34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하기야 우리가 이 자영업자가 이렇게 지금 폭증하고 있고 또 특히 나홀로 자영업자 폭증하고 있고 그 자영업자 20%는 100만 원 이하로 벌고 있고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5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투표. 아 그래요? 올바른 투표로. 네. 일단 빠르게 사실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 게 실업급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니던 회사를 네. 그만뒀을 때 직장을 그만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받는 실업급여의 기간을 조금 늘려야 되고 사실 우리 세대는 당연한 건데 어른 세대들도 인생에 한 번의 직장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난 반드시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근데 자영업자 대출 분석 업종별 분석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2014년보다 2016년이 확 늘었습니다. 이게 아까 좀 손쉬운 거잖아. 그쵸. 공인중개사 자격증 요즘 공부해서 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하면 돈 낸다는 거니까 확 몰리는 거야. 이렇게 몰리면 스스로 경쟁해서 재산 깎아먹게 되는 거거든요. 35%였는데 2014년에 2016년에 52%예요. 이렇게 늘었어. 돈으로 따지면 4조 9천억이 11조 2천억 됐다고. 얼마나 폭증했어요. 그러네. 이렇게 몰리는 게 그거. 도소매는 근데 줄었어요. 도소매는 그러니까 증가율이 약간 줄었는데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2014년에 2조 8천억이었는데 2016년에 3조 1,600억으로 조금 올랐는데 도소매는 왜 조금 올랐냐면 요즘에 대형 마트 들어서고 또 인터넷 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소매 유통업체들이 많이 죽었죠. 괴사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그런 거고 숙박 음식업 이것도 간단하잖아. 숙박 이것도 음식업.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근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늘었지만 퍼센테이지 약간 줄었는데 이 포화 상태야 지금 숙박하고 음식업이. 맞아. 전국 어디 가도 모텔 다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너무 잘생기고 잘 없어지고. 그렇죠. 음식업 마찬가지고. 난 그거 많은 그 숙박업소들 보면서 와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숙박업소가 있는데 누가 다 여기 가서 자지? 라는 생각이 좀 가끔 들기도 하는데 많이 오창석이 간다. 그러니까 많이 네이버 모텔 같은 이경규가 간다? 오창석이 간다는 뭐야? 숙박업 살리기. 숙박업은 요즘에 그 하나의 문화로 바뀌어가지고 즐길 거리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숙박업소의 그 모토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늘어가는 게 있기도 해요. 야놀자? 사실 실제로 제가 오늘 야놀자 미팅을 하고 왔어요. 야놀자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뭘 왜 미팅을 해 네가? 제가 그 회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대학이라고. 회사 다니고 있는데 야놀자 상무님이랑 만나서 그 전략적 제휴 이거 얘기를 하고 왔어요 오늘. 실제로 야놀자의 모토가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왜요? 네가 그런 회사를 다니면 광고 영업을 따와 여기에다가. 일단 그 회사랑 잘 되고 나서 데리고 오면 되죠. 네가 지금 다니는 그 회사에서도 따와. 뭐 하는 거야? 그 회사 영세 없습니다. 누리하고 나하고 나갔는데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러지 말고 뭘 좀 해. 너도. 나 이 새끼 진짜. 맨날 그냥 입만 살려 와가지고 그 회사가 새끼리만 날리고. 그 회사 힘듭니다. 출연료 엄청 튀겨가고. 야놀자가 힘들어요? 아니 그 회사 말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야놀자가 왜 힘듭니까? 야놀자는 7천억 규모의. 야놀자 광고 좀 여기 넣어봐요. 그거는 제가 전략 제휴가 잘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제조업도 많이 줄었잖아요. 이런 거. 사실 제조업이 좀 늘어나야 어떤 기본적으로 그 고용이 되는 곳이죠. 그렇죠. 취업이 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일단 경기가 침체되면서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기 힘든 상황도 있고, 그리고 미래를 좀 내다보기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실물 자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부터 바꿔야 돼. 좀 창의적 교육으로 진짜로. 맨날 주입식 교육해갖군요. 어려워.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하지 않아. 그렇죠.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잖아. 그게 안 돼. 주입식 교육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 4차 산업혁명 해야 된다라고만 주입하고 있어요. 4차 산업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앞으로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다시 더 이상 떨어질 데는 없어요. 바닥이야? 네. 올라갈 때가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신가요? 다음 주 봅시다. 다음 주 탄핵의 그러면 중대한 다음 분수령. 주에 이제 사이판 갔다 오셔서 사이판 그날 갑니다. 바로
야, 방송을 사이판 했어요.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박중훈 주연의 게임의 법칙이라고 있어. 거기 보면 사이판이 정말 좋은 곳으로 나와요. 야, 씨야, 사이판 가는 거야! 뭐 이러거든. 와, 진짜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가는군요. 박중훈 게임의 법칙이 언제 때 겁니까? 뭔지도 몰라요, 나는. 몰라? 박중훈 씨만 기억납니다. 와, 그 훌륭한 영화를, 와. 제가 박중훈 씨를 인지한 거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네. 아, 게임 법칙. 좋은 영화예요. 어쨌든 뭐 잘 다녀오시고요. 표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잘 다녀오시고 네. 뭐 제 면세점에서 좀 부탁해도 돼요? 하지 마. 얄짤없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34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